네,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역시 뉴스의 최고 화제는 사드 문제죠. 그냥 사드 문제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일이 큰데 이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고 허위 해명을 한 이런 일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화가 있는 대로 났고요. 이 일로 인해서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요. 그 일단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인수위가 없으니까 각 그 부처마다 부처 보고 대회를 쭉 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국방부에서 아니 세상에 국방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딱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사드 문제지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드가 총 6기로 구성되어 있는 무기 체계인데 2기 들어온 거는 뭐 뉴스에 나왔는데 4기 들어온 건 일반인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나머지 4기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이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저기, 우익 쪽, 우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원래 사드가 6개 한 저기 팀인데,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 2개 들었으면 나머지 4개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4개 밀반이마다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못 봤냐? 어? 그거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와서 뭐, 그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 일부러 이 국방부 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첫째로, 사드가 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 뭐, 저기, 위키리스크, 아니, 저기, 나무 위키 이런 데만 와서 다 나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2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4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언론 보도만 나왔지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군사작전을 하는데 선발대가 먼저 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후발대에도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그 상급 부대에 보도를 안 합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 해서 빼놨다고 그러면 국방부 자체가 없어도 되네. 그냥 신문사 보고 저기 보고 체계 만들라고 하면 되지 국방부가 너가 하는 일 뭐냐?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뭐 일부러 국방부 그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당연히 이걸로 일부러 군기를 잡아야죠. 이걸 그냥 놔두면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해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계기로 군 개혁을 갖다가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이 되어야만 됩니다. 게다가 오늘 하루 이제 청와대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얘기 다 나와버렸죠. 원래 보고서에는 6기라고 다 써놨다가 나중에 올려가는 과정에서 주르륵 가다가 어느 순간에 4기가 빠졌다는 소리죠. 2기만 그 배치됐다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청와대에다가 속이려 했다. 게다가 그 속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다 이미 다 우리 다 얘기했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묵묵부답. 아무한테 얘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청와대를 속이려고 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사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죠.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거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군인은 없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실은 그 사드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보고입니다. 보고 누락은 거짓 보고죠. 써놨다가 다시 고치고 난 다음에 6개 다 들어왔는데 2개밖에 안 들었다 하는 게 거짓말이지 누락 정도가 아닌 거죠. 아주 자기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더 돌려보면은 이 사드가 처음 나올 때부터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까지 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로까지 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이렇게 이 엄청난 이런
일들까지 아무런 그 죄의식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무기 전문가, 뭐 내지는 국방 전문가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뉴스에 나온 그걸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정보 이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신문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다른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드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냐. 사드를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북핵을 막으려고 그런다. 북핵을 막으려고 하는데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한테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뭐 북핵보다 더 위중한 안보상 위협이 뭐 있다고. 그래서 북핵을 막을 수 있다면 사드 아니라 사드 하랩이라도 들고 와야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드 있으면 북핵 막습니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드의 무기 재원을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해요. 사드로 해서 북핵을 막을 수 있느냐? 그냥 언론 보도를 나온 걸로 보면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드는 약자가 뭐 THAAD 그러는데 종말 고고도 방어용 무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면은 미사일이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게 종말이지 않습니까? 종말 다 떨어질 때인데 떨어질 때에도 고고도 고도가 아주 높을 때에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로 뭐 200km, 300km까지 쭉 고도가 높아졌다가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밑으로 딱 떨어질 때,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때쯤에 이제 사드가 이제 맞추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핵은 우리가 북핵을 막으려고 그러면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둘이 너무 가깝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사드는 포물선을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떨어질 때 맞추는 건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쏠 때는 포물선이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ICBM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게 사드 미사일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만 쏘는데 뭘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쏩니까? 물론 억지로 쏠 수는 있죠. 억지로 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낮은 포물선을 해도 충분히 쏠 수 있는데 사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엄청나게 높은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북한 애들이. 안 그래도 충분한데. 게다가 좋습니다. 뭐 북한 애들이 대가리에 총 맞아가지고 어디 함경도 북쪽 저 끝에서 부산에다 쏘기 위해서 거기 뭐 거리가 뭐 억지로 하면 엄청나게 멀어지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쏘는 거라고 손 칩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일단 부산은 좋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 고고도로 해가지고 성주에다 설치를 하면. 근데 성주에다 설치를 하면은 사정거리가 수도권에 제외된다네. 수도권을 못 막는데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모든 경제력의 80%가 몰려있는 데인데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진 걸 막지 못하는 핵무기 방어용 무기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또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는 고도가 40km 이상인 고고도. 40km면 엄청 높죠. 40km 이상인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고, 사정거리는 200km. 그러니까 성주 지금 이제 골프장인데 짓는다고 그러니까 성주 골프장에서 200km를 그려보면 수도권이 제외돼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핵을 억지를 못하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일단 국방부의 말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북핵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북핵이 안 막힌다는데 안 막혀진다는데 그럼 이게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쓸데없는 무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를 산다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럼 미국에서 우리 또 항공모함 한 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미동맹 커질 수도 있겠네. 핵잠수함도 필요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럼 해야 되죠. 중국이 뭐 경제 보복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두려워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암만 경제 보복해봐라. 북핵 떨어지는 것보다 무섭겠습니까? 북핵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보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북핵을 막을 수만 있으면. 근데 안 막히잖아요. 그러면 경제 보복이 무섭죠. 북핵보다는 안 무섭지만서도 우리나라 전체 총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안 무서우면 무슨 경제 보복이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고 성주 시민들의 아주 엄청난 투쟁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분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불이익이 무서워서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만약에 국방부가 정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지역적인 성주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총선 때 성주 시민들이 뭐 홍준표 많이 찍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좀 비하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거는 사드의 문제는 철저하게 성주라는 지역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무기의 체계 자체가 내가 뭐 어떤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문에 나오고 나무 위키 이런 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북핵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사드를 왜 설치해야 되는가? 효용성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니까 그냥 김정은이 저 새끼가 자꾸 지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겠다.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냐? 저는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뭐 중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무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더 방방 뜰 거니까. 그럼 중국이 저렇게 방방 뜨고 있는 걸 갖다가 아주 정당화시켜주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지금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군비 경쟁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될 거 아닙니까? 점점점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랍니다. 사실 만약에 처음에 또 사드 나왔을 때 사드 찬성론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듭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어. 이거는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돈으로 주한미군 땅에다가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미국 형님들이 저렇게 한다는데 어떡해? 뭐 할 수 없지 뭐. 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 말은 그거는 사드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주한미군에 들고 오는 거라니까. 우리는 경제적 부담 전혀 없고 그냥 땅만 좀 제공해주는 의무 뭐 요 정도 해줄까 말까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가 말도 안 되죠. 첫째로 미군한테 우리나라에 전작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는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주한미군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한국의 입장이 전혀 시도 안 먹힌다랄 것 같으면 그 말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라고 하는 걸 대놓고 인정하는 굉장히 좌파적인 이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을 우파의 이름으로 달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우파의 탈을 쓴 이 좌파 새끼들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둘째로 돈 안 들 거다 그러는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을 바꿨죠. 아니 돈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둘 다 말이 안 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또 남죠.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외교적 반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반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박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해서 쓴다는데 너가 왜 지랄이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애들이 씨알도 안 먹히는데 뭐 한겨도 올리고 그거 갖고 틈만 나면 사드 거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제1 수입국도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경제적 공동체의 한 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랑 이렇게 경제적 대립각을 사드 때문에 계속 세우고 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립각을 전면적으로 안 세우면 그만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들만 따로 떼가지고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한국에 여행객 가지 마라고 정부가 아예 명령을 해버렸죠. 그럼 착한 중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뭐 그리 볼 게 많다고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명령을 어기고 억지로 대한민국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아주 그냥 멸종 상태로 싹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조용해졌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중국 내에서 팔고 있는 한국산 소비재들을 갖다가 수입 금지시켜 버립니다. 대놓고 수입 금지가 아니라 이거 무역 장벽인데 무역 장벽을 치는 것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식적 무역 장벽이 있고 비공식적 무역 장벽들이 있습니다. 공식적 무역 장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관세 인상 같은 경우거든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 막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이 보복 관세인 건데 보복 관세의 원인이 그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군사 분쟁인 거죠. 군사 분쟁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건데 이건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비공식적 무역 장벽을 칠 수 있는 것들이 한 100만 가지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0만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면 그만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하게 된 롯데를 조지는 거죠. 롯데 영업점들, 롯데마트 중국의 유통점 쭉 다 세워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사를 아예 못하도록 아주 조져버리죠. 그 조지는 이유가 뭡니까? 롯데가 너네들 성주에 그 사드 부지를 제공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중국 관련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조집니까? 소방시설이 좀 안 좋네. 소방시설 잘 준비해야지. 여기 대피소 이런 거 잘 만들어 놔놓고 소화기 더 만들어 놔놓고 뭐 이것저것 이런 게 안 됐네. 영업정지 언제 풀어줍니까? 얼른 좀 하라는데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천천히. 자, 그 동안에 롯데는 금융비용, 그 다음에 노무비용, 그 다음에 뭐 각종 비용들, 유통상품들, 재고비용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손해만 계속 해야 되죠. 꼭 달리 말하면 롯데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중국에서. 게다가 옛날에 그 다오이다오 사태 중국이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이 났던 그 바위 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가지고 일본 애들이 중국의 영토 민족주의를 건드렸죠. 그때 나왔던 일이 뭡니까? 일본 회사에 대해서 그 테러가 들어갔죠.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본 현지 공장들에다가 돌 던지고 뭐 불 지르고 다니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토요타 캠리 자동차 이제 세워가지고 차 다 부셔버리고 그 차 타고 있는 운전수들 막 때리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강 큰 사람이 캠리를 사고 어코드를 사겠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래서 일본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말 그대로 급전직하를 합니다. 평소 팔리던 거에 한 20%좀 팔리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일이 현재 중국에서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판매액이 70%가 줄었습니다. 30%만 팔려요,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코어는 그냥 중국입니다. 중국과 그 외에요. 왜냐하면 중국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회사 없습니다. 글로벌 회사. 당연히 현대기아차에서도 지금 현재 최대의 경영 위협은 그냥 사드입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문제를 돌려와서 북핵도 못 막는, 돈도 다 내야 되는 이런 사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극단적인 반발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사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자고 했던 유승민 씨 한번 물어봅시다. 왜? 왜?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또 다 떠나서, 이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진짜 궁극적으로 제가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게 좋아요. 뭐 이런저런 다 무시하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사드는 방어용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방어용 무기 아닙니다. 그건 이것만큼 사드만큼 공격적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없는데 어쨌든 방어용 무기라고 치고,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도 뭐 조금의 효용이지만 어쨌든 효용이 이것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치고 등등등 다 칩니다. 다 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군사, 외교 안보 군사의 목적은 동북아 내에 평화적인 군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에 대해서 북핵을 폐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북한놈들 핵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뭡니까? 동북아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를 갖다가 낮추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놈들이 계속 핵을 만들고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만들면 우리도 만들게, 샹. 네가 북한 핵이 몇 개 있어? 한 10개 있어? 좋다, 우리가 한 50개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북한 핵의 해법으로 제기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왜? 그건 동북아 내에서의 군비 경쟁을 갖다가 상호 확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너네들도 이런저런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핵을 갖다가 완전 폐기를 목표로 점점점 줄여나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정부,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사드가 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냐? 이것도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혼자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문에 다 나온 얘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둘 다 핵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서로 갖다가 들고 있는데 서로한테 안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놈이 쏜다 싶으면 나도 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놈이 쏜다 싶은데 이쪽에서 중국에서 쏘는 걸 사드로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핵무기는 있으나 마나인 거고, 미국의 핵무기만 오로지 유용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는 공격력 무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아 내에 사드 방공망이 연결되는 걸 갖다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고요. 몰라, 그것도 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중국 너네들이 괜히 오버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까지는 모르겠고, 오버하든 안 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중국 애들이 방방 뜨잖아요. 그럼 이 방방 뜨는 거를 말로만 방방 뜨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가 막히고, 사드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중국 애들이 아이고 우리 사드 때문에 우리 미사일망이 다 무력화되고 우리 군사력들이 꼼짝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항복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활로들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그 활로는 당연히 군사적 활로가 되겠죠. 그 군사적 활로를 찾아 나가는 노력들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를 서로 높여나가겠습니까? 낮춰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점점 더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나가는, 서로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리면 나도 상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돈 쓴다 좀 치더라도 그게 북한 핵 맞는데 어쩌면 이런저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 손 치면은 그거 우리가 못 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400조를 예산으로 쓰는 대한민국에서 그 몇 년 동안 쓰는 걸로 해서 뭐 10조 정도 쓴다. 그거에 대해서 그 군사 무기로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모든 면에서 설명이 다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사드를 만드는 이유는 북핵을 막겠다고 한 거였다. 그런데 북핵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사드는 사정거리 얼마입니까? 사정거리는 200km고 고도가 40km 정도인 40km 이상인 데에서 날아오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포물선의 각도가 엄청 큰 건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쏘는데 뭐하러 그런 포를 쏩니까? 그거 아니라도 저기 그 핵무기 실어 보낼 수 있는 거는 뭐 수두룩한데 일단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일단 북핵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둘째로는 뭐 괜찮다. 우리한테 부담도 거의 없다. 어차피 주한미군이 다 하는 거고 돈도 안 내는 거다. 이것도 아니네. 트럼프 형님 나와서 돈도 안 내라고 그런다.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니 뭐 주한미군이 다 하는 거면 저기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말은 왜 붙였고 우리나라 군대는 뭐 하랬냐. 그냥 다 해체하고 차라리 미국에 세금 내고 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셋째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런 방방 뜨는 거 이런 거 우리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시해야 된다. 나도 무시하고 싶어요. 필요한 거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뭐 무시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밥줄 끊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자,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를 갖다가 제주도에다가 지금 대형 식당 내고 대형 호텔 지은 사람들한테 가서도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먹히는 소린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경제적 이익주음은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그것의 공익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던데. 게다가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지고 평화적 기조가 정착이 되느냐라고 하는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점점점 촘촘해져 가고 있는 사드 방공망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로 해서 이걸 갖다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적인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각국 간의 군사적인 경쟁들이 더 격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비용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왜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소리만 하고 있던 자들이 청와대에 거짓말까지 해요.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열이 받으신 거고 이로 인해서 국방부를 갖다 한번 싹 다 털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엄청나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닌 새끼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 전문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얘기한 거 틀렸으니까 맞게 얘기하면 뭔데 임마 라고 이제 저는 답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잘난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 좀 잘 좀 설명해 주지 왜 하나도 설득력 없는 소리만 하고 있던데. 게다가 이 국방부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절대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해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방부의 거의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반역 시도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